여러분 반갑습니다. 13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13회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인데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느꼈을 거고, 여전히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많고 과거에 있는 모의고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선생님들께서 학교 시험 문제 인용을 해서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 함수, 당연히 1차 함수, 직선, 그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차 함수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1차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들이 두 개가 만나서 나온 교점이 있고 직선식을 세워서 얘네들에 대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 당연히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꼭지점에 x좌표가 나와 있다. 그 말은 대칭성을 줬는가, 아니면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러한 힌트를 줬는가, 그건 부등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했죠. x절편이 나와 있으면은 그 절편의 중앙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세우되 항상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a로 두는 습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판별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x축이 이제 다른 직선으로 바뀐 거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을 때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만나지 않느냐, 이 말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식을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새로운 2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제한 범위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느냐,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은 치환 범위, 예를 들어서 t로 많이 치환을 하잖아요, 그죠? t로 치환을 하면은 어떤 x가 움직임에 따라서 t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 x 범위가 없다, 그러면 2차식을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했다, 그러면은 그 2차식이 최대나 최소는 반드시 같기 때문에 최소 같은 경우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면은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t의 범위를 세우고 시작을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이 2차 함수의 활용, 2차 함수와 2차 함수끼리 어떻게 만나서 뭐 도형을 만드는데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잘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랄게요. 3번 문제는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학교 기출문제에서 활용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도 있다,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조건에서 f-1 더하기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f-1하고 f1하고 더하면은 몇 a가 됩니까? 2a가 되죠. 2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죠. a가 0보다 작으니까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 함수를 그려봤는데요, 내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야. 이거는 잘 봐. 나 조건에서 보세요.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돼. 이러한 부등식의 방향을 보세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크거나 같다를 일단 제외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떠한 수를 이 함수에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생길 텐데, 얘네들이 x1하고 x2의 방향이 어차피 함수에 들어가더라도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는 이 이야기는 이 함수가 요 범위 내에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간단한 거 생각해 봅시다. 증가함수 맞죠? 그죠?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내가 x1, 여기를 뭐 x2라고 생각을 하면은 x1 넣은 게 커, x2 넣은 게 커? x2 넣은 게 더 크죠? 근데 x1이 커, x2가 커? x2가 크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럼 증가함수입니다. 반대로 작은 거 넣으면 큰 거 나오고 큰 거 넣으면 작은 게 나온다. 그러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요 2차 함수 안에서는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 2차 함수가 뭐하고 있었다? 증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위로 볼록인 함수는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요런 함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0,0은 지나니까, f0은 0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요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럼 뭐 적당히 설정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 f-1. f-1 들어갔고요. f-1. 근데 요게 2,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나오도록 했으니까 이게 F1하고 F-1보다는 저 벌어지게 2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있는가 몰라도 어쨌든 더 크고 하나는 뭐 작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기억보기 볼까요? 기억보기 뭐라고 했습니까? A제곱은 B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원점 지나고 요거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맞잖아. 이거 0이라고 했을 때. 이거 0이라고 했을 때 X로 묶으면은 AX 플러스 B가 0이니까 X는 0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항상 대칭축 꼭지점 X좌표는 X좌편의 가운데에 있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정확히 대칭축에 위치하고 있을 거고 이건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보기를 풀기 위해서는 나는 어쨌든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하고 대소관계를 생각했어요.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1하고 마이너스 A분의 B 중에서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맞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했습니다. 여러분들 A가 0보다 작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많은 거야. 크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방향이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까 양변 제곱을 해도 똑같게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보기는 맞다가 되는 거고 이연보기로 갈게요. 2A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럼 2A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분의 B하고 1하고의 대소관계를 볼게.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오른쪽에 있죠, 당연히.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얘가 1이 되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었잖아.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가 1로 같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부등호 풀어주시면은 또 양변에 마이너스 2a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는 0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마이너스 2a 곱했을 때 이때 마이너스 2a 넘어오면은 2a 더하기 b는 0보다 크나 같다. 그래서 니은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fx는 0의 두근의 합은 이보다 작다. 두근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두근의 합은 이거 0 되는 두근의 합은 0하고 누구?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는데 이미 다 구했어. 여기 있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범위를 뽑아내면은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두근의 합이 되는데 얘는 2보다 뭐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보기에서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고요. 생소한 문제였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이따 알고 계시고 어렵지만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비교적 최근 모의고사인 2018년 6월 모의고사를 조금 변형시킨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이 드는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자체를 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하고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요걸 이제 이용해라 이런 이야기지. fx를 어쨌든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제가 미리 고쳐놨어요. 이렇게. 그럼 요놈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맞아? 그 최소값을 갖게 하는 x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니까 우리가 a가 2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직선하고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2차 함수하고 직선 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테죠. 그죠? 판별식을 쓰면은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건데 지금 모르는 미지수는 B하고 C하고 두 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B하고 C를 찾지? 이렇게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쓰고 나서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fx랑 cx랑 같다고 뒀어. 연립을 했다 이 말이죠. cx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fx하고 만나서. 일단 a는 그대로 두고. 됐지? 그럼 요거에 대한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자, 판별식 쓰면은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에 0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요거를 전개를 했다면 그때부터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겁니다. 식이 다 안 나오니까. 요 상황에서 바로 문제를 마무리 하셔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고. 요거를 조금만 판단을 빨리 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을 텐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입니다.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그러면은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지. 특수한 형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하고 C하고 같다. B는 7이다. 그래서 더하면 0이 될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A가 아까 앞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C하고 다 얼마다? 2다. 그리고 B는 7이다. 그래서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는 미지수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었다. 특수한 형태의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를 우리가 눈치챘으면 바로 풀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더하기 D 더하기 7이니까 1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을 보면서 얘가 제곱이 되는데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뭐 얼마다 뭐 0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눈치를 빨리 채서 이 제곱에 대한 성질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풀이했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우스 기호가 나와서 당황을 했을까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가우스의 뭐 1.4다. 1.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리고 가우스에 대한 정수는 정수값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 크지 않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가우스의 뭐 마이너스 2.4다. 마이너스 2.4에 대한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2.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3이 된다. 이런 성질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제곱에서 판단해야 될 거 위주로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함수가 2차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으므로 2차 함수 고쳐볼게요. 고치면은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무턱대고 요 놈이 4분의 5일 때 최대값 8분의 17을 간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안 됩니까? 가우스 x라는 건 여러분들 정수입니다. 근데 얘가 정수냐? 4분의 5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x는 항상 정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보시면은 어쨌든 가우스 x가 4분의 5는 될 수가 없지만 4분의 5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냐? 그걸 이제 우리가 찾자고. 그래서 수익선 하나 그려놨어요. 4분의 5는 1점 얼마죠? 그래서 1하고 2 사이인데 당연히 4분의 5는 1에 가깝냐? 2에 가깝냐? 당연히 1에 가깝죠. 이거는 뭐 당연히 내등분했을 때 한 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1쪽에 또 가깝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4분의 5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얼마다? 1이다. 요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지. 가우스 x 자체는 이제 정수값 하나하나 이제 끊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우스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가우스 x가 1이 되게 하는 a 값은 1이다. 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최대값이라는 것은 요 가우스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해줘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면은 식이 맨 마지막에 값이 2가 나와요. 최대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일 수업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4일 때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